네, 어느덧 여름의 절정 8월입니다. 축구도 이제 중반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수요일에 만나봅니다. 축구와 함께 찾아온 석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이 또 벌써 지나갔어요. 예,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상반기를 지나갔고요. 어느덧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프로축구. 리그는 27라운드를 앞두고 있고요. 대구FC는 다른 팀들보다 좀 한 경기를 덜 치른 현재 23경기를 소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주 좀 선수들이 쉬고 있죠.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그럼 오늘은 저희도 상반기 결산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쉽지 않은 상반기였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선수단은 물론이고 또 팬들 그리고 특히 옆에서 취재하는 저희들도 좀 쉽지 않은 상반기였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지난 시즌 마지막 진짜 우승을 눈앞에서 네. 놓쳤기 때문에 그 아쉬움들이 올 시즌 좀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월등한 1위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 시즌 상반기는 요약하자면 거의 2위부터 4위 사이로 오갔던 좀 그렇게 마무리한 대구FC였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개막전에서는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이후 1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갔거든요. 네, 네, 그렇죠. 5승 5무를 거뒀어요. 근데 이 5승 5무의 함정이 너무 무승부가 많습니다. 지금 23경기를 치른 시점에 9개의 무승부가 있는데 이거는 리그에서 이제 최하위 팀인 고양과 함께 그리고 또 FC 안양과 함께 가장 많은 무승부예요. 세 팀이 이제 9무고 나머지 팀들은 대부분 4 내지 5경기, 4-5경기의 무승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무승부가 많다는 건 승점 싸움에서 좀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득점 루트 자체가 좀 제한돼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상위권 팀들 그리고 또 약한 팀들한테는 항상 좀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진 경기는 적었습니다. 4패입니다. 리그에서 그 1위 안산과 함께 최소 패인 4패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4패가 안산에게 2번 그리고 안양, 경남에게 각각 1패씩을 당했는데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팀 전력이 강하거나 또 네. 다른 팀들이 그 위압감을 느끼는 팀이 아닌데도 유독 대구FC가 좀 안양만 만나면은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상대라 여기진 않았는데 좀 매번 힘든 경기를 펼쳤던 올 상반기였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한 팀이니까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소득이 있다면 일단 상반기에는 지금 보시는 선수가 외국인 선수 파울로입니다. 네. 파울로 선수가 지금 리그 득점 선두예요. 12골을 기록 중입니다. 그 경기당 거의 0.57골, 그러니까 두 경기에 한 골 이상은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는데요. 또 한 번씩 득점을 하면 한 2-3경기 연달아 득점을 성공하는 좀 강한 그 득점 집중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 파울로 선수 외에도 데이비드 선수는 떠났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에델, 세징야 이런 선수들이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이영진 감독의 소감 그리고 이 파울로 선수와 함께 그 득점과 도움에서 모두 팀 내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세징야 선수에게 상반기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는데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 4라운드 때도 아마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 교체 옐로 카드로 인해서 선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Eu acho que a gente manter o foco, conseguir as vitórias dentro de casa, principalmente, que a gente na primeira etapa não conseguiu. E acho que na segunda etapa o que vai valer mais é a vitória dentro de casa. Então, concentrar mais, focar mais e dentro de casa fazer os pontos e fora buscar o que vier é lucro pra gente. 아마도 심기일전해서 또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또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아쉬운 점도 참 많았고 또 기대되는 그런 면도 있네요. 한반장하네요. 일단 앞서 세지니아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요. 홈 네. 승리가 좀 부족했던 게 많이 아쉬웠고요. 네. 그 홈팬들이 좀 승리를 많이 맛봐야 경기장에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상반기를 만족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쉬어가는 텀이 있고 상반기 마지막에 이제 안산한테 크게 졌어요. 올 시즌 최다 실점인 4대1로 경기를 내줬는데 네. 그렇게 안 좋은 경기를 펼친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휴식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분명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또 전력 보강을 다른 팀들에 비해 많이 했다고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전력 보강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는 분명 있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좀 보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드필더 공격 자원들이 보강이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기회도 있었고 또 위기도 놓친 게 많은데 위기 때문에 잘 넘어가기도 했고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반환점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하반기 예고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포인트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지 또 맞대결일 때 좀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 뭐 상위권 팀들한테 조금 이제 잘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고 있어요. 승리 네. 싸움을 하다 보니까 흔히 이제 축구 팬들 사이에 이겼을 때의 승점은 3점이지만 상위 팀과의 대결은 6점짜리 경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팀의 3점을 못 얻고 우리 팀은 3점을 얻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경기들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최근 대구 FC의 흐름을 보면은 좀 잘한 경기들 그리고 경기력에서 변화를 줘서 좀 좋은 경기를 펼친 다음에 그 경기 패턴을 여러 경기 이어가다 보면 상대팀에게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급격한 패배 아니면 안 좋은 경기를 펼치는 그 상황들이 상반기 내내 반복됐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가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하반기인데요. 가세 전력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선수인 알렉스 선수입니다. 이 네. 선수는 이제 예전에 강원에서 뛴 적도 있고요. 오기 전에는 태국에서 뛰었는데 태국 리그에서 2시즌 동안 49경기에서 22골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은 좋은 선수예요. 그 고향과 강원에서 뛰었기 때문에 K리그에 대한 적응도 돼 있고요. 또 미드필더 자원이 많이 부족한데 배신영 선수, 그다음에 우상호 선수가 이제 새롭게 유니폼을 입으면서 그런 점들은 분명 기대가 됩니다. 미드필더 자원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교체 또 전술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앞서 언급했지만은 경남 안양한테 이기지 못하고 또 2번이나 안산한테 졌다는 점이 특히 아쉽습니다. 네. 또 부천한테도 올 시즌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 안양 같은 경우는 역대 통산 전적에서도 1승밖에 없어요. 정말 안양을 잘 잡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안산에게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순위가 8위지만은 그 지난해 심판 매수 사건 때문에 승점 삭감이 마이너스 10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8위지. 사실은 그 10점을 빼면 승점이 37점. 거의 뭐 대구 FC와 큰 차이 없는 3, 4위권 전력을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분명 경남전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 첫 경기가 바로 경남과의 맞대결이거든요. 이 경남과의 맞대결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 반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뭐 대구 MBC도 중계 방송을 예정하고 있는데 네. 이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둬야 그리고 홈팬들이 많은 응원이 있어야 좀 좋은 결과, 좋은 하반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선수들도 홈에서 승리가 부족했던 걸 전반기 아쉬운 점으로 꼽았는데 또 첫 경기가 홈 경기니까 후반기는 첫 승으로 홈에서 네. 팬들에게 좀 보답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첫 팬들의 단추가 적극적인 어떤 중요하니까요.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경기도 경기지만 또 요즘 이제 피서 기간,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요. 경기장 쪽이 아시다시피 대구 스타디움 주변이 좀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 FC가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폭염 탈출 이벤트, 또 호러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한 번쯤 피서로 축구장 가시는 것도 고민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대구 FC 하면은 뭐 우리 더위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폭염 수도 뭐 이런 더위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 이런 폭염 도시를 위해서 뭐 위하기보다는 이 축구팀 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팬 서비스가 많았죠. 네, 근데 앞으로 또 이렇게 구단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뭐 구체적으로 좀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구단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 어떠한 열정을 팬들이 모아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들도 지금 이번 여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네. 구단이 준비한 여름에 대한 어떠한 이벤트 그리고 또 팬들이 새롭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후원 모임까지 이 두 가지 소식 차례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 지금 보이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폭염 탈출, 데프리카 폭염 탈출 이벤트인데요. 뭐 분장을 해주는군요. 이렇게 좀비 분장, 뭐 호러 분장을 해서 재밌게 좀 선수들과 함께 즐기는 이벤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선수단 팬 사인회랑 선수들이 직접 저 자비로 산 거거든요. 어. 지금 보시는 신창호 선수, 박태용 선수가 직접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네. 그날 뛰지 못하는 뭐 경고 누적이나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는 선수들은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관전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 시작 때 또 득점이 터지면 저렇게 물대포를 쏘거든요. 이야. 기호도 지급하고 시원하군요. 굉장히 시원한 그 분위기에서 또 골이 터졌을 때 그 어떤 절정의 기쁨을 저렇게 물대포와 함께 즐기는 것도 되게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네. 야구장에선 많이 하는데 사실 축구는 대구 FC가 거의 유일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이제 대구 FC 엔젤 클럽이라고 지난해부터 있었던 후원 모임입니다. 이 후원 모임이 이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 발대식을 갖고 7월 25일 날 발대식을 갖고 초대 회장 추대와 함께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갖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엔젤 클럽은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1년에 이제 100만 원씩 후원을 하고 또 릴레이로 또 다른 회원을 한 명씩 모집을 해서 이 천사잖아요, 엔젤이. 그래서 네. 목표는 이제 1,004명을 모아서
아주 대구 FC 안정적인 재정 후원 그리고 또 대구 FC에 대한 좀 응원이나 관심을 좀 더 높이겠다는 의지인데요. 네. 이러한 의지들이 다른 구단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른 시도민 구단들이 주목하는 이게 과연 시민구단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네. 여기서 새롭게 엔젤클럽 회장이 된 이호경 회장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그 대구 순수한 대구 시민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모임이고요. 또 대구 FC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그 시민구단에 걸맞는 어떤 그런 뭐 저희들 재정적 후원, 또 시민들의 자발적 어떤 재정 후원이 뒷받침되어야만이 대구의 어떤 그 대구 FC가 진정한 어떤 그 시민구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대구의 어떤 그 침체된 대구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더 우리 그 시민 스스로 한번 이게 발현시켜 보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대구여서 가능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네요. 뭐 네. 덥기 때문에 물대포도 시원할 것이고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또 저런 움직임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소통이라는 점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게 꼭 뭐 엔젤클럽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구체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경기장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팬들이 직접 찾아서 응원을 해주고 그 더위도 즐기고 경기도 즐기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대구 FC가 시민구단으로서 또 시민구단을 대하는 그 팬들의 자세로서 가장 좋은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 더위 속에서 땀 흘려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 편안하게 앉아 관전하는 저희들은 얼마나 또 좋아요. 또 승리의 맞습니다. 기쁨까지 느낀다면 네. 더위는 씻기듯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구문화방송도 창단 때 후원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뭐 계속해서 저희가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팬들이 있어야 프로스포츠의 의미가 있겠고요. 또 네. 시민구단에게 또 시민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가치각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후반기를 좀 네. 시작하는 의미로 정리를 또 해 오시겠네요. 네, 일단 뭐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려면 선수단도 좀 더 좋은 경기, 이기는 경기들을 전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달에 8월 달에 홈 경기가 한 3경기 정도 있으니까는 음. 한 번쯤 방학이니까 뭐 집에 있는 아들, 딸들과 학생들과 함께 또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한 번쯤 축구장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달에는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들로 가득한 축구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